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각도기님은 몇 년 정도 지나시니까 네. 얼마나 많이 멍들어보고 깨져보고 네. 머리카락도 빠져보니까 네. 알게 되셨나요? 그거는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나서부터 변해요. 그러니까 좀 잠깐 멍하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멍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게 디테일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딱 하고 열심히 쫙 몰입을 하면 근데 몰입의 정도에 따라 틀려요. 밤샐 각오를 하고 하시면 한 2, 3년에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영역 이외에는 그 마음 다스림의 영역? 마음 맞잖아요. 말씀하신 공부에는 뭐 회사를 분석하고 싸냐 안 싸냐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제일 안 되는, 저도 한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열심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내 공부한 데만 머문다 하면은 마음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내 공부한 거에만 머문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못하냐면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종이 쪼가리 하나 위에 올라있는 거예요. 신문지 한 장이 위에 올라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어지면 큰 항공모함처럼 공부가 많이 돼서 나 공부한 거에서만 한다 이러면 마음이 덜 흔들려요. 바로 심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조차도 깨부수면서 심리의 그 한계를 깨부수면서 직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네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력이 쌓인 거죠. 아까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돌 그룹을 뽑는 심사위원인데 예를 들어 10개 볼 거하고 1000개 볼 거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보는 순간 1000개의 아이돌을 보고 나면 아이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잘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돌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엔터주에 대해서 네.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투자를 잘 못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진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최근에 이거 보고 좀 황당했는데 블라인드, 그러니까 JYP에서 아이돌이 아직 데뷔도 안 했어요. 내년에 데뷔할 그룹인데 지금 한 열흘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를 팔겠다, 뭐 굿즈를 그리고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 투자를 하라. 네, 굿즈. 굿즈를 사라. 경험이 있으니까. 사라.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아이돌을 100%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니 너네들은 이걸 사. 그러면 이 굿즈의 가격은 다시는 만들지 않을 거고 기념이 될 거니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이 자신감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제가 정말요?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엔터 훈련하는 거. 아마 가장 하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 직업인 것 같아요. 차라리 연예인 할 바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노력이면? 그럼요. 네, 그 정도 할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성공 반열에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실제로 있었던 뉴스고 이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JYP의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테슬라인가? 테슬라가 처음에 돈 없을 때 계약금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차는 언제까지 만들어줄게 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을 넣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까 이 회사가 봉이 김선달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이 정말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한 번쯤 내지를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까지는 올라왔나라는 고민이. 저는 이렇게 분석이 돼요. 니주 하면서 성공 경험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통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있는 거예요. 애들을 성공시키는 무형자산.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넣으면 된다. 그 공식이 있어요. 요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평가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쟤는 뜰 것 같아.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어쩌면 그 회사의 이제 네. 무형 자산인데, 그걸 평가하려고 많은 분들께서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거 보면 이 회사의 무형 자산은 이렇게 크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부동산 가치가 있고 이러니까 평가가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 회사의 ROE 보면 돼요. 저는 ROE 수준이 무형자산이라고 봐요. 결국 숫자로 다 표현됩니다. 그냥 이걸 막 어떻게 뭐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거를 결국 환산시키는 숫자의 무서움이 모든 걸 환산시킨다. 모든 걸 무화시키는 무의미하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환산시키는 게 숫자의 위력이거든요. 네. ROE를 네, 그래서 ROE를 계속 낸다는 건 뭐냐면 회사가 규모가 커져도 상관없이 자기 지킬 수 있는 그 보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ROE를 미국처럼 자기 주식 사서 그냥 소각시켜 버려서 ROE를 올리는 건 좀 다른 영역이죠. 그거는 이제 ROE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ROE가 쭈그러들기는 하지만 아주 조금씩밖에 안 쭈그러들면서 매출 이익 증가를 유지를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건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을 얘기할 때 물론 네. 애플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지만 진짜 ROE를 보면 저 큰 회사가 저 정도의 ROE를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회사다. 무서운 회사죠. 그리고 애플 얘기는 잠깐 해보면 애플이 저렇게 하는 건 돈 벌겠다는 개념 상위 개념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게 있죠. 바꾸고 싶은가요? 우린 바꿀 수 있어인가요? 바꾸고 싶고 계속해서 바꾸고 싶은 거죠. 바꿨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신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 창업주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꼭 자식한테 안 물려줘도 그런 그 DNA에 있는 유전이 된다 그렇죠. 맞죠? 그게 이제 무형자산화가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엔터주 얘기 나왔고 이러니까 최근에 지주회사 네. 또 이제 궁금한 거 제가 이게 쭉 방송을 들으면서 지주회사에 대해서 싼 지주회사를 사야 된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 그냥 브랜드 네. 가치만 매년 이렇게 받는 월세만 받는 그런 건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개념이고 네. 이 몸이 점점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네, 되는 네, 부분들이 네. 분명히 네, 필요하다라는. 네,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모든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카카오게임이든 카카오 안에 그 모빌리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끼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데 카카오는 떨어져 나가갖고 상장을 하더라도 큰 틀 안에서는 카카오 안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지주회사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뭐 플랫폼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 말은 뭐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볼륨에는 분명히 자회사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회사가 떨어져서 독립적인 개체로 자기 집을 하나 만들어서 독립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을 내 거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용돈 받을 때밖에 없어요. 자식 집에서 나한테 용돈 줄 때 하고 당연히 나한테 꿔간 돈 이자 줄 때 배당 같은 거 줄 때만 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이미 떨어져 나간 거를 내 거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집 재산이 내 재산이야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주회사들 보면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까지 부담을 안 할 것 같은 회사들이 있죠. 당분간은. 네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치를 그게 저평가된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결국은 그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중에 상장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평가가 네.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싸다 비싸다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개인 단에서 그걸 그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주면 돼요.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주면 된다. 네.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 연결 재무 외에도 네네. 연결은 이제 자회사 있는 걸로 합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 증권회사나 이런 데 보면 연결 별도 이렇게 재무제표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그 부분만큼은 또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에서 정말 싼데 그 분화돼서 쪼개지고 나면 그냥 얘네 갖고 가는 거야 그만큼 띄어서. 그래서 그거 외국에는 이렇게 지주사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가 진짜 궁금해요. 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안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 그러면 아마존에 그 이렇게 쇼핑하는 부분과 또 클라우드 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나가고 뭐 이렇게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그게 이제 예전에 하도 상호 출자가 많고 하니까 그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건 잘못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저평가가 받은 거지. 왜냐하면 니네가 뭔데? 니네는 껍데기밖에 없는데 자회사가 다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저평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개 중에서 보니 자회사로 분화되는 회사가 있고 그냥 끌고 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아하니 저거는 그냥 계속 끌고 가지 상장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저평가를 인정해주고 근데 쪼개지는 순간 꽝인 거예요. 남의 집인 거야. 남의 집살이. 우리 집 아들 가면 남의 자식 됩니다. 결혼해서 가면.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는 외국에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 이해 충돌이라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카카오를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하잖아요. 네, 카카오에서 뱅크에 좋은 일을 시키면 페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에서 손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미국 같은 데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이중과세잖아요. 이중과세.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라서 이중과세는 분명히 보셔서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싼 주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한 기회가 되죠. 그리고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는 거의 대부분 좋아하시지만 안 좋아하시거나 또 요즘은 또 외도를 많이 외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이제 자매 채널로 가서 사회도 보시고 패널로도 출연을 하시고 그러시면 거기 항상 보거든요. 제가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애증 말고 애정 있으니까 보면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니? 네가 다 알아? 뭐 그리고 왜 그 애널이 질문을 하는데 계속 끊고 이건 이렇지라고 얘기를 하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나는 원래 잘났어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건지. 애널은 궁금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건 인정. 이걸 해소해야 돼. 정말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무 궁금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말 끝나기도 전에 나오는 거고요. 성격도 급해. 그때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제가 느긋한데 원래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잘난 체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 잘난 체는 왜 잘난 체나 했더니 인정을 못 받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런 서러움을 받은 세월이. 나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아니 증식 학독이 여기 TV에 애청자분들은 진짜 서운해하십니다. 그만큼 선풀 달아주고 좋아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 증식학도 하기 전에 전에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영업 방식을 기존에 트레이딩하는 브로커리지 트레이딩하는 방식에서 자산 운용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아무도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트레이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걸 포기하고 넘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직원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쟤는 되게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이름값 하나도 못하네. 그러면서 사실은 좀 어려운 기간이 길었죠. 나름 서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기간이 저는 굉장히 길었어요.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 그 정도. 제가 어렸을 때 빠릿빠릿해서 회사한테도 기여도 많이 했었는데 2007년도에 딱 이건 아니다 하고 대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대전환을 하는데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습관도 잘못 들어있는 것까지 습관 물 빼는데 몇 년 걸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 했는데 또 시간 걸리고요.
그렇게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그 트레이딩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수익도 안 나고 부진한 수익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부진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한 그런 흐름이 있죠. 그때 이빨 꽉 물었거든요. 참아야 돼.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인정을 많이 못 받았죠. 그 인정 못 받은 걸 이제라도 난 잘할 수 그때도 속으로도 계속 난 이거 분명히 맞는 길이고 이거 분명히 성공할 거고 이게 모두가 사는 길이고 이게 결국에 끝까지 사는 길이야. 그리고 선배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선배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길이 아니다. 이게 길이다. 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들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름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빨 꽉 물고 참으면서 약간 이중인격이 된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그래.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해. 뭐 시선이 별로야. 네. 지점장의 시선이 별로야. 감내해야죠. 근데 나는 아니, 난 이거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내 실력의 증가 속도가 늦으니까 빨리 안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서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나는 이거 맞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나 이 정도 나 수익 낼 수 있는데 나 이 정도 하는데 아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주변에서는 또 이게 많이 인정을 해주시나요? 회사나 뭐 이렇게. 뭐 여전히 또라이죠. 저 선배 좀 이상한 선배야. 저도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해도 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네.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제가 뭐 조금 더 알고 있지만 그 매일 있잖아요. 네. 같은 일을 네. 꾸준히 이제 1년이 조금 있으면 다 돼가면 이거 네. 정말 힘듭니다.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는 9시에 나와서 30분 동안 청소하고 책 30분 읽고 샷다 문 열고 유리창 닦고 10시 반부터 영업을 할 거야. 그리고 10시까지는 문 닫고 가기 전에 의자 다 널고 또 청소 한번 하고 가야지. 설거지 다 해야지. 라고 가게를 보통 시작을 하세요. 네.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해서 네. 오픈하잖아요. 오픈하고 1년 안에 다 흐지부지입니다. 네. 알바한테 전화해서 네가 문 열어라. 네.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뭐요? 오늘 잠깐 알바 대타나 해갖고 또 가고. 네. 근데 휴가 가셔서도 나오고.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사람들 직장 생활하거나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까 방금 하신 말씀 있죠. 네. 쟤는 제정신이 아니다.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네.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참.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커뮤니티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빠졌을 때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시거든요. 가끔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약간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죠. 슬럼프가 있을 때는 있다고 네. 그냥 여기 안에서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안 올라왔을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느냐. 네. 막 카페에도 그렇고 이제 댓글에도 그렇고 이렇게 했으니까 못 올리시면 저희 다 이해해요. 네. 오늘은 늦잠을 자서 못 올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맨날 방송 실수하고 마이크 지직 소리 나고 북한 방송 찍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그래야 왜냐하면 건강한 각도기님을 저희들이 오래 뵈야 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네네.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힘들면 힘들다고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가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열매를 이 증시각도의 TV 채널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유하면 저의 성장의 열매를 나누시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아직도 제가 가야 될 길에 반도 못 왔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고수의 여행길에서 한 20% 왔을래나? 그 정도밖에 못 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잘 못하는구나. 다 잘 못하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사람이 못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다 잘 못하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치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맨날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게을러요. 게으르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저 수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거기까지 힘이 안 나. 조금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다,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근데 주변을 싹 보니까 나만 못하는 건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성장하니까요. 그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 그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제 수준에는 굉장히 아직 못 미달하지만 업계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에 어느덧 가고 있다. 물론 아직 시험 테스트를 더 해보긴 해야 됩니다. 네. 큰 하락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더 테스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업계 기준으로 괜찮은 노하우가 계속 만들어지고 나가고 있으니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한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구독자 수를 보니까 이제 12만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이거 채널 시청하시는 이제 도기마을 각도기 TV 이제 애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12만 6천보다는 13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명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13만. 저희들이 다른 거 뭐 선물 각도기님한테 요즘 뭐 좋은 거 드시더라고 아침마다.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드시고 계시고 이러니까 구독자 수로서 아니면 저희 뭐 난을 보내드리겠습니까? 뭐 맞죠? 뭐 케이크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힘을 보여드리면 각도기님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본인이 얻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에서는 약간 또라이 취급을 받지만 저희들에게는 이거 이상하게 또 잘라갖고 저만 또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저희들에게는 키다리 아저씨인 각도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